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본서 받으셨죠? 받으시고, 이제 프린트를 이제 드리면은 미리 좀 이렇게 풀어보시기도 하시고요. 일단 들어가 볼게요.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 넘겨봅니다. 우리가 넘기시면은 오늘 첫날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21페이지로 가죠. 21페이지로 가시면은 제 1장에 보시면은 21페이지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일단은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 분류에서 하나가 나와요. 그죠? 여기가 이제 주체가 되는데, 일단은 여기 하기 위해서는 55페이지를 잠깐 갈게요. 55페이지로 가시면은, 55페이지로 잠깐 가시면은, 그, 55페이지에 제3장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의 이해 및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있죠. 여기는 이게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뒤를 빼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학이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에서 들으신 분들은 단순 수소과학이었어요, 종합 응용과학이었어요. 종합 응용과학.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스타트가 되는데 55페이지에서부터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55페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부동산 총론. 그래서 오늘 하는 파트가 중요한 파트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총론 파트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량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죠? 그래서 보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학. 자, 부동산학은 단순 수학이었어요, 종합 운용과학이었어요. 종합 운용과학.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스타트는 부동산 학에 대한 정의를 물어봐요. 정의.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나오니까 여기는 아예 안 나오거나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개념. 그래서 앞쪽 파트가 이제 여기서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의 분류에서 뜹니다. 부동산의 분류.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만 있어요? 우리가 건물도 있어요. 건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용어하고 그 다음에 주택이 있죠. 그죠? 주택에 대한 용어. 여기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이제 배정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우리 입문 과정에서 부동성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토지 움직이지 않죠. 그죠? 이런 토지의 특성. 이 토지의 특성이 가장 키포인트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토지의 특성이 문제가 나온다면 두 문제가량도 예상이 됩니다. 그죠? 두 문제까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속성이, 공간은 3차원 공간이라고 배우셨죠? 위치에 따라서 가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여기도 나온다면 뭐 한 문제나 아예 안 나오거나 하기 때문에 어디를 찍어드리냐면 부동산의 개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법경기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유력하고, 자, 토지의 용어를 우리가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특성이라는 자체가,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여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55페이지는 지금 피셨어요? 그럼 여기는 제가 그냥 찍어드리는 것만 부동산학의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이제 김영진 교수가 처음에 부동산학을 가져오시면서 정의만 가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학의 정의가, 책에 보시면은 박스가 하나가 있죠. 박스가 이제 별표를 써놓으시면 이제 박스 안에서 내용이 이제 거의 출제가 되는데, 이분의 정의가 첫 번째 스타트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죠. 능률화자라는 것은 그냥요, 잘하자는 거예요. 능률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땅이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그럼 이용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최유효 이용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우리가 연구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서 부동산 활동을 하게 되면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주체면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을. 그러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데,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가 악화돼야 돼요, 개선해 나가야 돼요? 개선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원리는 체계화된 지식으로서 과학성을 얘기합니다. 과학성을 얘기해서, 자, 이건 어때요? 실무예요, 이론이에요? 이론이 되고, 근데 실무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기술성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실무라는 거죠. 그럼 이론이 중요하다, 실무가 중요하다. 실무가 중요하시면 떴다봉 하실 분이고, 이론이 중요하실 분은 손가락 빨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요즘 막 부동산에 좀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냥인데요, 이론이 좀 돼야 돼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좀 알아야 그 다음에 실무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부동산의 속성이 양면성을 가진다 그래요. 그 다음 우리가 부동산학은 단순 수수과학이에요, 종합 응용과학이에요. 여러 학문들을 응용했죠. 그러니까 여러 학문들이 들어와서 부동산에 맞게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키포인트는 단순 순수다, 종합 응용이다. 종합 응용. 여러 학문들을 응용했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응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 있었을 것 같아서, 자, 이것이 따라보세요. 법경기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복합 개념을 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복합 개념의 논리. 그러니까 법률, 경제, 기술적을 다 따져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 수수다, 종합 응용이다. 그럼 여러 학문들을 종합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이버대학 교수로도 있지만 지금 이제 또 대학원에서 또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과목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법률적인 과목이 있고, 경제적이 있고, 기술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복합 개념의 논리로 부동산 활동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개발업자 갑이 건물을 져서 을돌이한테 이걸 팔아요. 그럼 그냥 해요, 계약서를 작성해요. 그러면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만약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행을 하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럼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공법입니까? 사법입니까? 사법이죠. 그래서 사법이 민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법률적인 측면이 민법이라는 자체가 사법이죠. 그죠? 그럼 사법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그냥입니까? 용도 제한을 합니까? 그럼 국가가 너 20층 이상은 짓지 말라는 것은 국가와 개인 관계죠. 그럼 이건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공법이죠. 그 법이, 사법과 공법이 우리 부동산학에 응용돼서 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돈이 돼야 되죠. 돈이 돼서 경제적을 따져요. 경제적. 그럼 얘가 분양가를 설정해야겠죠. 그럼 분양가가 안 중요합니까? 분양가가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자꾸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게 좀 실문을 좀 알려고 하는데, 요새 분양가 자율화예요, 분양가 상한제예요. 상한제죠. 그렇죠? 그럼 상한제다 보니까 그걸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어떻습니까? 항상 분양을 하기 전에 그 시에 있는 어떤 지자체랑 얘기를 해서 분양가를 설정한다는 게 굉장히 민감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가격이니까 그냥 해요, 돈 되는 거예요. 돈 되는 건 뭐다? 경제적이죠.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를 줘서 그냥입니까? 잘 팔아야 됩니까? 따라서 마케팅. 그 마케팅은 꼬셔야 되죠. 경영학에서 따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경영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한 코스 도신 분들은 요거는 그냥입니까? 우리 눈에 보입니까? 무형이에요, 유형이에요? 유형. 그 유형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인간 눈에 비치는 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대한 토목이나 건축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목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건축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럼 어머나, 단순 수수기다, 순수과학이다, 종합 응용과학이다. 여러 학문들을 부동산에 맞게끔 운용한 거죠. 그럼 순수과학이 맞아요, 응용과학이 맞아요? 응용이 맞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봐봐요. 기술적은 우리 눈에, 이게 눈깔이라면 눈이 보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저게 얼마짜리인지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근저당 설정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럼 유형이에요, 이건 무형이에요? 무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합 개념은 3대 측면으로서는 법경기인데 유형과 무형을 따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건데, 어떨까? 만약에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 자, 지금 그냥입니까? 외모를 볼 수가 있습니까? 외모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보이죠? 자, 잘 얘기하셔야 되는데, 제 외모가 지금 눈에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이죠? 외모가 좀 안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번 정도랑 또 틀리네, 얘기 안 하네? 괜찮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죠? 괜찮습니까? 저도 외모가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제가 돈이 많을까, 돈이 적을까? 물론 뭐 제가 그냥 귀티난다는 얘기 들었는데 돈이 좀 없어요. 저한테 뭐 사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법률적으로 내가 결혼을 했을까, 아직 안 했을까? 모르죠? 몰라. 뛰어봐야 알아. 그지? 그지?
그럼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학문들을 해서 단순 수수과학이다, 종합 응용과학이다. 응용과학이야. 응용과학이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인간이 부동산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죠. 그럼 부동산만 연구하겠어요? 인간도 연구하겠어요? 인간. 그죠? 그럼 우리가 화산이 폭발했다는 것은 지가 이게 폭발하는 것이지 누가 밑에서 불 지른 게 아니죠. 그럼 자연현상은 부동산 현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자연과학이 맞아요, 사회과학이 맞아요. 사회과학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모든 학문이 추상적으로 나왔을까요? 경험에서 나왔을까요? 경험. 그죠? 그럼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우리가 설문지를 조사해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직접 나가서 설문지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추상적이다, 경험이다.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추상적이 있어요. 다 경험에서 나왔어요. 경험과학이다.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학은 법이 많죠. 그럼 규범만은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 책에 체크 안 하면 또 한 게 없을까 할까봐 55페이지 가시면 제가 책은 안 썼지만 이 저자분의 포인트가 파란 색깔 있죠. 파란 색깔이 보이세요? 그럼 파란 색깔 부동산을 바람직하게 전개해서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부동산과 인간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찾으셨어요? 박스에 보시면 부동산 활동 인간이 주체면서 능률화시키면서 이론 자 어떻습니까? 원리는 그냥이요 이론이에요. 과학성이고 응용 기술은 실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이론이 중요해 실무가 중요해 둘 다 중요하고 단순 순수예요 종합 응용이에요. 자연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지금 박스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와요. 그렇다면은 넘겨보시면은 이제 제목들이 있어요. 제목들을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보셔서 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단순 순수예요 종합 응용이에요. 응용이고 자연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추상적입니까 구체적 경험과학입니까? 규범과학이라고 되어 있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그럼 1번을 한번 보세요. 1번이 맞나 틀리나? 물론 처음에 OX를 한다는 자체가 좀 어렵지만은 1번에 어떤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1번에 보고 계셔요? 순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순수가 나오면 땡이 난 얘기예요. 순수다, 응용이다. 응용. 그러면 이제 연습합니다. 만약에 자연과학 하면 돼, 안 돼? 무슨 과학? 사회. 추상적이야, 경험이야. 경험.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1번을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순수다, 응용이다. 응용. 19에도 나오고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만 마스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6페이지로 가시면, 제가 탁탁 찍는 것만 하세요. 나오는 거는 정해졌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밑에 가시면은, 56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은, 기억번, 일반적 이념의 방향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이라는 게 있죠. 그것만 잡으세요.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념. 자, 그러면은 땅이 많아요. 땅이 우리가 토지가 제한돼 있어요. 잘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우선 가치가 이용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부동산 활동을 그냥이다 능률화시키자. 그럼 잘 이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용을 잘하자는 것은 효율성 있게 하자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사적 주체가 어떤 민간 부분에서 강조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서 있는 사람이 너무 먹으면 안 되죠. 그냥 이제 나눠 먹어야 돼. 그럼 분배를 잘하자는 게 요게 거기 보시면은 형평성이라고 있어요. 형평성. 그럼 형평성은 자 우리가 요건 공적 주체에서 중심됩니다.
자, 이건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강조가 돼요. 그죠? 그러면 시험에 나왔던 게 이 민간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형평성이에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죠? 근데 한쪽에 치우쳐야 돼요, 조화롭게 가야 돼요. 조화롭게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요즘 한참 3기 신도시를 발표했죠. 그러면 땅을, 토지를 정부가 수용하잖아요. 보상 안 해줘야 돼요? 보상 반드시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어떻습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도로로 뚫어야 되는데 갑돌이가 땅을 안 내주면 안 되죠. 그 사익과 공익이 상충하면 당연히 공익이 우선 돼요. 근데 그냥 이래요.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냥 있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법을 어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합법성 있게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자,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 히읗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 히읗. 자, 따라서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따라서 3 히읗.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데. 여기 능률성이 들어가면 돼요? 안 됐죠? 3 히읗이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민간물에서 강조하다는 것은 형평성이다, 효율성이다. 이게 한번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제가 탁 찍어드리면 다 쓸데없고 57페이지에 가시면 중간에 동그라미 2번 있어요? 별표. 그냥 부동산에서 추구하는 가치. 자, 기억. 자, 그러면은 거기 첫 번째 보시면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효율성은 그냥입니까? 요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용을 잘하자는 거죠. 그래서 밑에 파란 글씨.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효율성뿐만 아니라 무슨 성도 중요시 돼야 돼요. 형평성. 그 다음 밑에 니은번에 파란 글씨. 근데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는 그냥입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됩니까? 합법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형평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가자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저는 59페이지의 문제를 여러분한테 조금 유도해 봐요.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안 냈는데 59페이지 가시면은 확인 예제 문제 있어요? 그러면 4번에 가시면은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는 민간 부분이라고 돼 있죠. 민간 부분에서는 어떤 성을 강조하죠? 효율성이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걸로 이제 문제를 보시고 이건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세요. 아시겠죠? 아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5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7페이지로 가시면 밑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어요? 자, 우리 부동산은 단순 수수예요, 종합 응용과학이에요. 응용과학. 그래서 이제 아까 요 따보세요. 법경기 이 세 가지 학문들이 있었죠. 이걸 이제 부동산에 맞게끔 응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접근 방법이 자 그냥 하나만 들어가서 공법이 들어가서 부동산 공법이 만들어지고 부동산 경제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거는 따라해보세요. 분산식. 밑에 분산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산식이라는 것은 하나씩 이 하나에 대한 개별적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부동산에 접근하는 게 분산식이에요. 넘겨봐요. 넘기시면은 따라봐요. 중점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법률적 측면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게 쏙 들어가요. 그럼 이거는 개별적 부분적입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중점식이라는 것은 거기 보시면은 뒤에 특정 부동산의 측면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법률적 측면으로서 이 측면을 가지고 법률적만 쓱 들어가는 것은 이건 따보세요. 중점식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부동산은 단순 수수예요, 종합 응용과학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는 게 나아요? 측면 들어가는 게 나아요? 법경기로 다 보는 게 나아요? 따라보세요. 종합식. 종합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파란 색깔이 몰려져 있어요? 그럼 별표 쳐야지. 가만히 있지 말고. 그래서 종합식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합식은 법경기를 복합 개념으로 다 이해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돼서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체계로 시스템에 체계화시켜서 부동산 이론을 구축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론에 단기간에 종합운용과학으로 정착시키는 크게 기여한 거는 어떤 방법이니? 그 무슨 식 찍으셔야 돼요? 종합식 찍으셔야죠. 체크하셨죠? 근데 밑에 보시면 의사결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의사결정은 파란 색깔. 자, 그냥입니까?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세 번째 보시면은 요거는 공적 주체에 대한 의사결정이에요. 사적 주체에 대한 의사결정이에요. 사적.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 합리적 존재이면서 자기 이윤 극대화 목표로 가자는 것은 이제 의사결정인데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냥 거기까지 끊으세요.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끊고 행태과학과 현상학적은 그냥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학문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찍어드리는 것만 가세요. 연구 분야라는 것은 들어보시면은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럼 이론을 알고 실무에 뛰어들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가시면은 1번, 2번, 3번이 있나요? 그러면 요거는 아예 넘기셔서 박스를 보시는 게 선명해요. 박스를 보시게 되면 기초 분야라는 게 있죠. 이게 이론이에요. 먼저 그냥입니까? 이론을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박스는 보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법을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되고 세금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 뛰어든다는 얘기죠. 그 실무에 뛰어든다는 것이 거기 보시면은 의사 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라는 게 있죠. 그러면 결정을 하기 전에 그냥입니까?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의사 결정 지원 분야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관리도 지원받고 상담,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죠. 간평도 지원받을 수 있고 마케팅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내가 직접 해요. 대행사에 맡겨요. 맡길 수도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의사 결정 지원이에요? 그냥 결정 분야예요. 분야나. 그래서 그거는 따보세요. 투계금. 그러면 투자한다, 개발한다, 금융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의사결정이다. 한번 나왔었는데 한 20년 전에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어요. 따보세요. 투계금. 그럼 투계금은 지원 분야예요? 그냥 결정 분야예요. 결정. 정책도 결정인데 여긴 거의 다 희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로 그냥 끝내버리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어요? 따보세요. 활동과 현상.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현상을 먼저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벌어져 있어요. 그럼 활동입니까? 어떤 현상입니까? 현상이고 벌어진 거고, 자, 그거를 미화원 아저씨가 줍는 게 활동이죠.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연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부동산만 연구해요? 인간도 연구해요? 그럼 화산이 폭발했다는 것은 지가 알아서 폭발한 거지 인간이 불질른 게 아니죠. 그럼 자연현상은 부동산 현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연구 대상이다. 자,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60페이지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파란 색깔 무생물로서 부동산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없고 유기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부동산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현상 같은 거는 부동산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밑에 세 번째 활동과 현상을 그냥입니까? 연구 대상이라고 합니까? 대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그러면요 이 활동이라는 것은 밑에 동그라미 1번 아까 제가 인간이 주체였죠. 누가 주체였죠?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얘기를 해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봐봐요. 개인이 활동하는 것은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정부가 하는 건 공공이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따게 되면 중개사 협회가 있겠죠.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활발한 것은 사적 부분이에요. 어느 부분이다? 그럼 기억해 보시면 파란 색깔 가장 활발한 것은 역시 사적 부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것만 체크하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 사적 공공 전문협회 중에서 가장 활발한 건 뭐니? 사적을 찍으셔야 되죠. 오케이?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는 것은
일단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박스가 하나가 있어요. 찾으셨죠? 박스에다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이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이게 역사상 공인중개사에 딱 3번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게 이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죠? 바뀌면서 되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죠. 이걸 다 암기하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건 계속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요새 막 임대사업자 내라 그러잖아요. 임대사업자 많이 내셨어요?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저 냈거든요. 냈는데 그 업종과 업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임대사업도 관리입니까? 관리면서 주거용과 비주거용이라는 게 있죠. 갑니다. 그럼 자 할게요. 대분류는 크게 본다는 게 부동산업이 크게 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중분류, 소분류로 나눠요. 그러면 중분류하고 소분류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아니 다르겠지. 글씨도 틀리잖아. 중간 좀 긴장을 푸세요. 중간으로 볼지 그걸 다시 또 소분류로 할지 세분류로 할지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라는 대로 거기에 중분류 있어요. 부동산에 임대업이라고 있죠. 임대업에 임자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임대업. 그 다음에 공급업 있어요. 공급업에 공짜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임대업과 공급업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밑에 관련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죠. 서비스업에 서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서 따라해봐요. 임공서. 자, 이거는 소분류예요, 중분류예요. 아직은 소분류로 안 나눴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작게 소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럼 소분류로 간다면 임대업이 있고 개발공급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이게 들어간 역사적인 걸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학자로서 우리나라가 개발이라는 파트가 정의가 없었어요. 근데 개발에 대한 법이 생기면서 개발이라는 것이 튀어들어가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런데 그럼 소분류로 간다는 것은 임대업이 그대로 갔고 공급업은 그냥입니까? 개발이 들어갔습니까? 개발 및 공급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에 개자 동그라미 치고 개자, 그 다음에 공급업에 공자 동그라미 치시고. 찾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임계공, 찾았습니까? 임계공, 다음에 임계공. 자, 이건 중분류예요. 다시 소분류예요. 소분류로 나눈다는 거죠. 임계공. 맞아요? 그래서 잠깐 이 떠오르는 야매인데 이게 애드립이니까 좀 안 먹힐 수 있는데, 다음에 민계공. 이 민계공이라 그래요. 민계공. 그럼 우리가 수능에도 그냥 있어요. 국영수가 있어요. 국영수. 국이 뭐예요? 국어, 영어, 수학이죠.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도 그냥 있다. 국영수가 있다. 국영수가 있어요. 따라서 민법, 개론, 공법, 이 3가지가 중요 과목이거든요. 따라서 민계공, 임계공 비슷하죠? 괜히 했다. 씨. 아, 미치겠네. 이게 애들이 없던 걸로 가. 자, 임계공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찾았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관리사라고 들어보셨죠? 관리업이라는 게 나눠져요. 관리업. 그래서 관자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관. 관리사 따라오셨어요? 중개사 따라오셨어요? 중개업이라는 게 있겠죠? 근데 중개에다가 자문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뭐가 들어갔다? 자문. 그죠? 중개 및 자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자문업이라는 것도 새로 생겼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그때 감정평가를 또 강의하는데 그 감정평가업에 그 다음에 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평가업 이렇게 나눠져요.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는 그냥요 소분류예요. 그럼 중분류하고 소분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어렵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해하셨죠? 그럼 아까 임공서는 그냥입니까? 중분류입니까? 이렇게 해서 임계공하고 요거는 뭐다? 소분류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되니까. 따라서 세분류. 그럼 다 나누는 거죠. 그죠? 나눠서 세분류라는 것은 자, 지금 임대 개발 공급업 지금 보고 계시죠? 다 공통적인 건 주거만 있어요. 비주거도 있어요. 비주거.
그죠? 주거는 아파트고 비주거는 이제 업무 사무실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기타라는 단어가 있나요? 단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관리업에는 주거하고 비주거만 있지 기타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어요. 찾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중개 및 자문업이었어요. 근데 따라서 중개 및 대리업 이렇게 바뀝니다. 중개 및 대리업. 그래서 우리가 중개 및 대리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가 튀어 들어갔냐면 야간펜을 칠해보세요. 따라서 부동산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있죠. 요게 새로 만들어졌어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여기에 체크하셨어요? 이렇게 이런 게 튀어 들어갔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이라는 건 아까 있었죠. 그래서 감정평가업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우리가 밑에 확인 예제 문제가 하나 있나요? 그럼 제가 할게요.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아까 부동산 투자 자문업이 있었지 투자 및 금융업이라는 건 없죠. 그 다음에 밑에 해설해 보시면 컨설팅업도 있어요. 컨설팅업도 없어요. 없죠. 얘기 좀 해주세요. 요거 이제 우리 나왔단 말이에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풀 텐데 관리업에 제가 크게 써볼게요. 자, 뭐가 나왔었냐면 사업시설 유지관리라는 게 있어요. 유지관리.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이지 사업시설이라는 얘기는 없죠. 그럼 사업시설 유지관리도 여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으로 나왔었어요. 이해하셨죠? 다시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왔던 거는 중분류하고 소분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얘기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같아 달라요. 이게 첫 번째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투자 및 금융업이라는 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컨설팅이 없죠. 그 다음에 사업시설 유지관리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3번 정도 나왔었거든요. 체크하셨습니까? 올해 볼 게 30회죠. 30회인데 3번 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차피 기출이니까 별표를 하나 쳐놓으셨어요? 간단히 쳐놓으시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아까 연구 대상은 활동만 있어요? 현상도 있어요? 현상. 현상은 그냥 밑줄만. 부동산 현상이란 인간의 삶에 영위하는 터전으로서 부동산부터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법칙성이라는 게 있죠. 저기만 가져가세요. 저기만 가져가시고 오히려 저는 62페이지 가시면 거기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있나요?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다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리 갔던 건데, 자, 제가 아까 요거 안 주웠어요. 자, 여러분 얘기하세요. 가학성은 그냥이에요? 이론이에요? 기술성은요? 그냥이에요? 둘 다 중요해요. 양면성을 띠자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이론만 중요하다, 실무가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사익하고 공익이 상충하면 공익이지만 그냥입니까? 조화롭게 가야 됩니까? 그러면 사익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윤리라는 자체는 우리 부동산은 저가예요? 고가예요? 그럼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죠? 그럼 우리가 중개업자만 윤리를 지켜야 돼요? 거래 당사자도 지켜야 돼요? 거래 당사자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윤리성이 고용윤리는 고용주와에 대한 관계고, 오른쪽 가시면 조직윤리라는 게 있나요? 여기서 업자라는 것은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업자가 아니라, 자, 요즘은 여러분들 우리 세대가 수가 많다 보니까 이 중개업자가 한 업자밖에 없어요. 여러 업자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단지에도 많죠. 그럼 동업자라는 건 다른 중개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업자 단체라는 건 협회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이건 업자와 업자라는 조직 간에 대한 지켜야 될 윤리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나왔었냐면, 자, 보세요. 자, 지금 중개업자가 우리가 보통 우리 실장님이라고 하죠. 그냥 돼요. 종업원을 고용해야 돼요. 고용해야 되죠. 부장님께서. 그럼 이렇게 고용하는 것은 고용윤리, 종업원과의 관계예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 이 업자라는 것은 나와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업자예요? 다른 중개업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윤리를 지켜야겠죠? 그럼 따라서 조직윤리. 이건 조직 간에 대한 윤리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냈었냐면,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좀 어렵게 낸 게, 이 고용윤리는 그냥입니까?
조직 내부에서 지켜야 할 윤리입니까?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나왔었냐면 기업 내부, 외부예요, 내부예요. 내부 조직에서 조직원 간.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조직과 조직 간이 아니죠. 그럼 그 조직 안에 있는 이 조업원과에 대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게 조직 나왔다고 조직 찍으셔야 돼요. 여긴 조직 내부예요. 내부에서 지켜야 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내부 조직에서 조직원과에 대한 지켜야 될 윤리는 이건 조직윤리다, 고용윤리다. 고용윤리죠. 이해 가셨어? 근데 오른쪽 조직윤리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에. 네. 그럼 이거는 조업원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조직 간의 관계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조직 내부입니까? 조직 간입니까? 조직, 외부적인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는 의뢰인과의 관계니까 긍정적인 거, 비긍정적 따지고, 그 다음에 공중은 일반 대중과의 관계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중개활동을 할 때, 의뢰인이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내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요건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따라서 대인 활동. 물건을 보는 것은 대문 활동이죠. 그럼 대인 활동만 해요? 대문 활동 두 개 다 해요. 다 하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일선에서 저기 파주에 땅이 아주 좋은 땅이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야 돼요. 따라서 임장 활동. 이건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파주에 있는 땅을 보러 가는 것이지 사람을 보러 가는 게 아니죠. 그럼 대인 활동이다, 대문 활동이다. 대문 활동. 지금 몇 페이지 하시는지는 아세요? 63페이지에 양가로 5번 하고 있어요. 찾았죠? 그래서 임장활동과 대문활동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2번에 가시면 부동성 때문에 그렇죠? 부동성 있어요? 부동성.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이해하셨죠? 분위기 안 좋아서. 여기가 일산이죠? 일산. 파주가 있잖아요. 그죠? 파주에 아주 좋은 땅이 있어가지고 파주에 있는 중개업소한테 어머 추워 죽겠어요. 좋은 땅 있으면 일 좀 갖고 와봐요. 또라이지 그지? 그냥이 돼요.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임장활동. 임장활동. 분위기 좋아졌네. 그렇지? 네? 그럼 우리가 임장이라는 것은 장소에 가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이죠. 맞아요? 사람을 보러 간 거예요? 토지를 보러 간 거예요? 그럼 대문 활동 때문에 그렇죠. 아시겠죠? 지금 보고 계셔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우린 전문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전문성이 1차, 2차, 3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갈게요. 그럼 전문성을 따졌을 때 이 감정평가의 분류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1차, 2차, 3차라는 게 있죠. 3차가 제일 수준이 세요. 몇 차가 쓰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 감정평가는 중개사가 전문가예요? 감정평가사가 전문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활동을 할 때 우리가 평가사가 평가하는 게 그냥입니까? 제일 수준이 셉니까? 세죠?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가 하게 되면은 요건 1차 수준이고, 중개사는 평가사예요? 평가사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부동산 업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평가 활동하는 건 2차고 3차가 평가사가 하는 거죠. 아시겠어? 그러면 63페이지 제1차는 그냥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부동산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평가하면은 요거는 1차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2차는요. 자, 두 번째 줄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할 수 있죠. 그럼 아까보다는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몇 차라는 얘기죠? 2차. 넘겨보세요. 전문가에 의한 활동은 더 신뢰성이 가장 높죠. 그러면 평가 활동은 누가 하는 게 가장 수준이 세겠어요? 평가사가 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어떤 게 제일 수준이 세다? 술도 몇 차까지 마셨다는 얘기래요. 3차. 좀 마실 수 있구나. 아우 썰렁하다. 그 다음에 토지를 한번 쓰면 없어져요? 오래 가요. 그죠? 그럼 미래까지 내다봐야 되죠? 얘기해봐요. 그죠? 아니 지금 빵 같은 건 먹으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빵집 갔더니 아줌마가 5,000원인데 요게 3년 있다가 오를 것 같으니까 500원 더 달래요. 또라이야 완전히. 그렇죠?
미래를 내다 볼 필요 없죠. 먹으면 없어지니까. 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오래 가. 그럼 토지를 토지에 투자라는 건 그냥입니까? 장기적 배려입니까? 장기적 보는 거죠. 이 토지가 지금 아직은 농지지만 용도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신도시가 들을 수도 있잖아. 그래요? 그럼 배려의 단기다, 장기다? 장기. 가만히 있지 말고 장기 똥을 쳐야죠. 찾았죠, 그죠? 그럼 배려의 단기야, 장기. 그럼 오래 간다는 것은 없어져, 영속해.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죠, 그죠? 그것만. 이 공간이라는 건 나중에 3차원 공간이라는 걸 배우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공주만 봐야 돼요? 지하도 봐야 돼요? 다 보라는 얘기, 활동을. 복합 개념을 따라서 법경기.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빨리 씻기 전에 빨리 오늘 프린트 봐봐요. 빨리 다 까먹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오늘 문제 19, 20, 21 있죠? 스트레이트로 19, 20, 21 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맞나 틀리나 한번 쫙. 자, 갈게요. 알았습니다. X 다 X입니다. 19번 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윤리는 업자만 지켜야 돼요? 거래 당사자도 지켜야 돼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20번은 자, 인간에 대한 주체는 맞는데 그냥입니까? 대물 활동만 해요? 대인 활동도 해요? 두 가지 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체계화된 이론은 과학성은 맞죠? 근데 과학성만 강조돼야 돼요? 기술성도 강조돼야 돼요? 둘 다 강조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21번 아까 제가 파주에 땅을 사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임장활동을 하러 가야 돼요? 토지가 왜 그래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내가 파주에 사람 보러 갔어요? 토지 보러 갔어요? 그럼 대인활동이다? 대물활동이다? 대물활동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 가셨어요? 됐습니다. 갑니다. 그 다음 64페이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64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요. 그럼 일반 원칙이라는 자체는 부동산을 전반적으로 중개사가 됐던 평가사가 됐던 이 원칙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네 가지가 있어요. 능, 안, 경, 공이라고 이제 보는데, 자, 능률성의 원칙은 이제 빨리빨리 하자는 거고, 안정성은 거래사고를 막자는 거고, 경제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공정성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특정 주체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사회성과 공정성을 강조해야 되겠죠? 그럼 봐봐. 우리가 아까 부동산 활동을 그냥 시켜야 돼요? 능률화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해요. 무슨 성의 원칙이? 능률성. 빨리빨리 이제 주어지는 여건에서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금매 물건이라든지 경매로 지금 10억짜리가 막 지금 6억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빨리 사야 되죠? 더 떨어질까? 빨리 가자. 이거. 그치? 빨리 사야 되죠? 빨리빨리 하자가 능률성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고 샀는데 하자가 발생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안정성을 또 보자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거래사고에 만전을 지하는 게 안전성이에요. 그럼 능률성을 강조하면 안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죠. 맞나요? 너무 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 두 달 동안 쟀어요. 그러면 팔리죠, 벌써. 그러면 안정성이 높으면 능률성이 떨어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요새 투자가 딱 생각해서 이게 투자 물건이다. 그럼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서로 이제 견제한다는 거고. 그럼 아까 부동산 활동을 그냥 해야 돼요? 능률화 시켜야 돼요. 능률화라는 게 나왔었어요. 능률화 시키면 내가 소유 활동을 할 수 있고 거래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갈게요. 자, 만약에 여기 마두역 근처는 그냥입니까? 다 상업용지입니까? 그럼 여기다가 내가 땅을 샀으면 여기다가 공장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요? 잘 이용해야 되죠? 따라서 최유효 이용 원칙을 가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갖고 따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거래 활동할 때 그냥입니까? 거래 질서를 지켜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중개사의 수수료 같은 것도 법적으로 정해졌죠? 그래서 거래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거래 질서의 확립. 자, 그럼 따라서 거래 활동, 거래 질서. 그럼 이 연결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유 활동, 최유 이용, 이렇게. 그럼 이런 것들은 안정성에 따지는 거예요, 능률성에서 따지는 거예요. 안정성이 아니죠. 아시겠죠? 지금 책에 보고 계셔요? 능률성이 제일 중요하고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켜서 답에 소유 따라해요. 소유, 최유, 그럼 거래가 나오면 거래가 나와야 되죠. 아니 그랬 눈높이에서 살고 있는 거야. 소유니까 최유잖아. 거래니까 거래 나오고. 반응이 없네. 이런 것들은 안정성에 들어가요, 능률성에 들어가요. 안정성이 아니거든요. 그 안정성은 거래사고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안정성과 능률성하고 견제되거든요. 복합 개념 가는데, 자, 그다음에 경제성은 딱 한 번 나왔는데 오른쪽에 파란 색깔. 경제성은 그냥이야, 돈이 돼야 돼. 그럼 비용이 많아야 돼, 최소 비용이어야 돼. 최도 효과죠.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공정성은 사회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그 밑에 확인 예제 문제 5번이 틀렸는데 5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 보세요. 5번. 확인 예제 문제 5번. 자, 소유 활동의 채용을 지도 원리로 삼는다는 것은 안정성입니까? 능률성입니까? 능률성이거든요. 이게 이제 26회 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어요. 찾았죠, 그죠? 그래서 이쪽 파트는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부동산 활동을 그냥 시켜야 돼요, 능률화 시켜야 돼요. 그럼 능률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소유 활동은 채용, 그다음에 거래 질서, 거래 활동 이런 것들은 능률성을 따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고 임장 활동을 해야 되죠. 그럼 임장 활동은 토지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부동성 때문이고 대물 활동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단순 수수과학이다, 종합 응용과학이다, 자연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추상적이다, 경험이다,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까 분산식과 중점식 있는데 무슨 식이 제일 좋았어요? 종합식이 가장 확실했었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개인에 대한 사적인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능한경공에서 아까 소유활동의 어떻습니까? 소유활동의 최유형, 거래활동의 거래질서는 그냥이요, 능률성이었어요. 능률성이었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아까 효율성이라는 단어 있었죠. 그럼 효율성은 그냥입니까? 민간물에서 강조됩니까? 민간. 공공은 형평성이죠.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봐봐요. 윤리는 업자만 지켜야 돼요, 거래 당사자도 지켜야 돼요. 당사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론하고 실무가 다 중요했죠.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 문제가 매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싫은 시간에 예습하시면 없지만은 넘겨보시면은 아까 제가 페이지 21페이지로 가셨어요? 가시게 되면 거기 보시면은 따보세요. 복합 개념, 법경기 세 가지가 있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여긴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듣는 분들은 자 그냥 뭐 한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 한 번 치고 한 2, 3년에 나오는 건 한 2번 치는데 3개라는 건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99%라는 거예요. 그럼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여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 저자가 좀 안타까운 게 보통 순서는 저도 책을 썼지만 거의 부동산학이 먼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따라서 복합 개념, 종합 응용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여기서 스타트 끊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